하도 너무 오래됐어. 그때 그냥 하루만 봉사활동 나가자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 나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갔었던 거였거든. 봉사 점수 대학생들이면 봉사 점수가 필요하냐? 뭐 대학교 다음에 뭐 회사 취업하는데 뭐 필요한 거 필요한 데도 있긴 한다는데 선생님도 취업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 너 바로 첫 직장이 학원이었거든. 어? 여기? 여기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차린 학원인 거고. 처음으로 일하겠는 데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일을 했었지. 순회동에 있었죠. 우리 순회동에서 일했으니까. 순회동 거 아직 검색되지?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이 없애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검색이 돼. 순회동에도 멘토스 학원이라고 검색하면 나와. 근데 그게 지금 나오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사를 왔으니까. 근데 계속 나오긴 해. 그때도 김준희 선생님이랑 같이 안 했어요? 김준 선생님 계셨었어요. 저 영상 응. 그리고 여러분들 못 본 선생님들이 몇 명 있었죠. 그때 당시에. 선생님도 있었죠. 근데 왜 김준희 선생님이 촬영하세요? 싫어하세요, 촬영하시는 거. 나도 촬영하는 게 좋아서 촬영하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원래 촬영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뭐였냐면은, 선생님 수업 교정하려고 촬영한 거야. 촬영해 놓고, 집에서 막 돌려서 봐. 그러면 내가, 이 수업에서 여기서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요거 좀 더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수업 빵꾸난 거 메꾸고, 정리해 나가는 용도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촬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순회동에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생각이 들었던 거야.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인터넷 강의 보고 막, 선생님은 학원에 다니고 인터넷 강의만 봤거든? 그 생각이 나서, 어차피 학원에서 질문 다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근데 집에 가면 얘는 공부 안 하잖아. 그래서, 그리고 집에 가면 까먹었다고 하고 계속 숙제 안 해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용도로 쓸 수 있게 재원생들한테만 수업했던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으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돌려보면은, 숙제는 다 해갖고 오겠지. 처음에는 이 생각으로 촬영했던 영상들을 니네한테 공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공개했더니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그런데 생각보다 애들이 좋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고등학생들이 먼저 요청을 하기는 했었어. 선생님 이거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난대, 수업을 듣고 가면.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는 거야. 근데 맨날 요약 정리를 해주고 요약 정리 해놓은 거 적어 갖고 가라 그랬거든, 처음에. 적어 갖고 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수업을 들었을 때 난 분명히 이걸 이해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대. 그러면 영상으로 남겨줄까?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했더니 진짜로 좋아라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고 공부도 해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수업 보조자료로 쓰면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 영상 보고 노트 정리하는 걸 그때부터 같이 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고 막 번거롭기는 해도 니네한테 정리하고 하는 습관들 길러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니네가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영상 보고 숙제하는 게 귀찮으니까 맨날 칠판에다 선생님이 쫙 정리해놓으면은 여기 페이지를 찾아 막 넘기면서, 그래서 정지 딱 시켜놓고 그냥 적어. 그러고서 노트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실력 안 늘어. 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쌤 설명하시면 뒤로 넘어가서 다시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얘기하면서 듣고, 그리고 만약에 얘기하는데 내가 쓰는 속도보다 니네가 쓰는 속도가 더 느리잖아? 그러면 잠깐 중단 시켜놓고 내가 쓰는 데까지 같이 쓰면서 따라오면 돼. 다시 시작해서 또 들으면서 같이 따라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니네가 직접적으로 복습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라도 한 번을 하면 확실하게 도움은 될 거야. 내용 기억하기도 훨씬 더 좋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내용 정리가 머릿속에 다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계산 연습만 하면 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추는 연습만. 그럼 해야 될 게 줄잖아.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 복습하는 거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알겠지? 대답은 참 잘해. 그치 가희야? 자, 오늘 우리 해야 될 거 다각형이라는 파트인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싹 다 하고요. 문제는 풀다가 멈춘 데까지가 숙제입니다. 숙제는 끝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오늘 해야 될 내용들 다 정리를 할 건데, 이 단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서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랑 너무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다각형이라는 단원에서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다각형의 정의. 거기 책에 나와 있죠. 네.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지 말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각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은 있었어. 나오네요. 아, 그걸 경이에요? 여러 개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 그렇죠. 선분으로 둘러싸인. 여기서 이제 맞춤법 조심해야 돼. 여기서 싸야 히읗 받침 붙여야 돼. 아니에요. 안 붙이고 그냥 사인이지? 띄어쓰기 아니에요. 안 띄었었어요. 네? 안 띄었었어요. 평면도형. 그래서 여러 개의 할 때 여러 띄고 개의.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필기 해오세요. 자,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둘러싸였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둘러싸였다는 말. 자, 둘러싸이지 않은 예들을 들어볼 거거든요. 어떤 예가 나오냐면요. 만약에 선분이 이렇게 돼 있으면 둘러싸인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니요. 안 되죠. 이런 두 가지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요. 둘러싸였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비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 부분이 남아 있죠. 이런 게 비거나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면도형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평면도형 무슨 뜻일까요? 평면도형. 평면도요. 그래, 평면에 그려지는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평면 안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희가 먹다 남긴 이 컵, 평면에다 이 컵을 그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술을 조금 배웠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컵 그릴 수 있어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되는 걸로 그리거든요. 이렇게 겨냥도를 이렇게 그려낸단 말이죠. 이거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암까지 막 색칠을 하면서 막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평면도형이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요? 그릴 수 있지만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뒷부분까지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점선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랬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평면도형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야지만 평면도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평면도형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아니다. 주의점 가지 말고 다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러면 다각형의 종류에 대해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다각형 어떤 종류의 다각형이 있을까요?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야 되는 거야. 여기 각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 개의 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분이라는 걸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삼각형.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각형. 등등등 해서 결국에는 N각형이라는 도형까지 만들어집니다. N각형.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씩. 삼각형은 몇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거지? 그래, 변의 개수가 3개. 사각형은요? 4개. 4개. 그럼 오각형은 5개. N각형은요? 4개. 그렇지. 즉 N각형이라는 거는 N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N각형이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즉 우리가 다각형의 종류를 판단을 내리는 방법은 변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각형의 이름을 부여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되셨습니까? 그럼 변의 개수가 3784개입니다. 몇 각형이에요? 3784각형. 그렇죠. 똑똑하다. 이야, 승찬이만 이해 못한 것 같아. 3784개면 3784각형. 이런 식으로 변의 개수를 그대로 이름에다 붙여서 뒤에 각형이라는 단어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다각형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세 번째 다각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그려보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부터 그려볼 거거든요. 삼각형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삼각형이면 변 3개를 둘러싸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이렇게 딱 그렸어요. 꼭지점, 여기 보이는 이 점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 그렇죠,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제 꼭지점하고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러면 이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이렇게 이은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래, 하나의 변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변으로 둘러싸였을 때 여기 안쪽에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하나의 각이라는 도형이 존재하죠. 이 각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 변과 변의 안쪽, 즉 도형의 안쪽에 생기는 각이지? 그래서 앞으로 내각이라고 부를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외곽이라고 부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바깥쪽에 각이 생겨? 어떻게 그리면 돼요? 요거 전체가 외곽?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외곽이라고 하지 않고요. 외곽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변이죠, 변. 변을 연장해. 연장선을 그려요. 확인돼요?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져? 일직선이 만들어지지? 이때 내각의 옆에 바로 붙어있는 각 여기 하나 보이지? 이걸로 우리가 외곽이라고 불러요. 확인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이 내각의 외곽은 얘잖아요. 이거 말고요. 이 변을 연장해서요. 돼요. 이렇게 여기를 외곽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바깥에 있는 각인데 얘는 외곽이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각이랑 지금 같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곡지각이라면서 외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니까 외곽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각과 외곽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려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각이라고 부르는 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도형의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의 각을 얘기하는 게 바로 내각입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외곽은 뭘까요? 외부의 각.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바깥에 있는 거면 지금 봐봐요. 내각 있죠. 바깥에 각이 3개나 있죠. 이걸 셋 다 외곽이라고 하지 않고 얘네 둘만 외곽이라고 부르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냐? 외곽의 정의가 바깥에 있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럼 외곽의 정의는 뭐라고 내가 부르게 되냐? 도형의 내가 옆에 있는 각. 외부의 각들 중에서 외부의 각들 중에서 3가지 중에서 내각과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해봐. 너무 저렴한 표현이잖아. 붙어있다는 소가 샤차 아닌데. 이등변. 이등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웃각. 이웃한 각을 우리가 외곽입니다 라고 얘기를 내려요. 그러니까 내각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외곽, 옆에 있는 게 외곽. 얘는 이웃해요? 네. 안 하기 때문에 외곽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가 보죠. 정각형. 아니요, 사각형 한번 그려볼 거예요. 사각형. 그럼 사각형은 변이 몇 개로 둘러싸여야 되죠? 네. 그렇죠. 4개. 목소리가 떨려요.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이라고 봐도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보자고요. 요 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럼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이렇게 이은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편. 선생님, 근데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이으면요, 꼭 반드시 이렇게 이을 필요 없이 이렇게 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도 우리는 변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죠? 대각선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돼? 대각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나 이것도 설명해줬어. 맞아요. 대각선이 뭘까요? 정각.
지금 대각선이랑 변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러면 정과 정은 대각이. 변은 어, 변은 이웃한 꼭지점을 이은 거. 이은 거 말고 연결. 이은. 성분. 그렇지. 아. 역시 내가 이런 승찬이 귀여워한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하잖아. 이은 선분. 그럼 대각선은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이은 성분. 총더 이웃하지 않은 성분을 이은 거. 꼭지점을 재방송이에요? 꼭지점을 네, 꼭지점이요. 밑에도 밑에도요. 진정을 해야지. 이은 선분을 우리가 바로 대각선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을 그릴 수 있어요? 아니. 이웃한 거 바로 옆에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각선을 그릴 수 없죠. 대각선이 처음 등장하는 건 언제? 사각형에서부터 대각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얘기를 했는데 내각과 외각 비교하면서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과 대각선의 차이점 비교하면서 기억해야 되겠죠?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도형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그려지는 도형들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막 얘기를 해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도형들을 이제 막 그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정다각형이라는 도형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정다각형의 정의는 뭘 보고 정다각형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모든 변이랑 각 모든 내각의 모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각이라는 용어를 배웠으니까 내각의 크기가 크기와 내각의 크기만 같으면 돼요? 아니요. 그렇죠. 모든 내변의 길이가 같아요. 모든 내변? 아니요. 변의 그렇지. 길이가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같은 다각형. 그렇지. 다각형을 우리가 바로 정다각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정다각형에 대한 특징들, 이 정다각형의 특징들은요. 우리가 언제 배우게 될 거냐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정다각형에 대한 특징은 다음 시간에. 오늘은 뭐만? 정다각형의 정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다각형의 정의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정의만 가지고 이용하는 문제는 풀겠죠. 특징만 다르지. 특징, 성질, 특징들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반복해 봅시다. 다각형의 정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그래서 다각형들의 종류는 막 나오게 되는데 변의 개수로 이름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도형은 삼각형이겠죠. 왜? 변 두 개로 둘러쌀 수 있어요? 각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가 모여야 된다. 그래서 최소 도형은 삼각형. 용어들 막 나오죠? 여기서 내각과 외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사각형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대각선과 변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이것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 가지고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74줄입니다. 다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1번 원 다각형이에요? 여러 개의 변으로 선분으로 둘러싸여야 되기 때문에 원은 안 되죠. 9는 입체이기 때문에 또 안 되죠. 삼각형 되죠? 4번 되죠? 5번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오, 정답 입체도형. 자, 그러면 대표 문제 2번 볼까요? 정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모든 외곽의 크기가 같다? 몰라요. 모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일단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그러면 5번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가 같다? 정답이 두 개인데? 4번, 5번. 4번 5번의 정답이다? 네. 그러면 모든 외곽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네? 네. 확인해 봅시다. 정삼각형이 그려진다고 하면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지. 네.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죠?
60이죠. 그럼 외곽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될까요? 일직선 180에서 내각의 크기 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20. 이쪽도 얼마야? 120, 120 나오겠지? 그러면 외곽의 크기가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래, 4번하고 5번.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선생님 대각선의 길이도 그럼 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대각선의 길이는요,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 하나 다시 한번 그려서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정육각형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럼 정육각형은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요? 다 같아야 되죠. 변이 몇 개가 나와야 되죠? 6개가 나와야 되죠. 변의를 이렇게 그림 완전 잘 그리고 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육각형. 기가 막히지? 자, 이랬을 때 대각선. 자, 보자. 이쪽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이 어떻게 그려지죠? 이거죠. 또 이거죠. 또 요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왜?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보단 얘가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가면은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실래요? 그리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매우 중요하다고요. 네. 뭐 매우 중요라고 쓰는데 왜 매우 중학교예요? 자, 그러면 그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외워야 될 첫 번째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외워야 돼요? 그럼요. 첫 번째 공식은요.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공식이에요.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거. 이거를 선생님이 사각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줄 거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2학년 2학기 배우면서 경우에서 배웠죠. 그거를 조금 응용해 볼 거거든요. 자, 일단 대각선을 그리려면은 점을 몇 개 잡아야 돼요? 2개의 점을 이어야지만 선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무 점이나 2점을 이을 수는 없죠. 즉 일단 요 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인지를 찾아볼 겁니다. 대각선 몇 개죠? 한 개죠. 즉 우리가 일단은 뭘 찾게 될 거냐? 하나의 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를 먼저 찾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사각형 여기 있죠? 그럼 그냥 가볍게 오각형 옆에다 그려놓을게요. 육각형도 하나 가볍게 그려놓을게요. 규칙 찾기 할 거라서 그래요. 자, 사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 몇 개? 한 개. 오각형에서는요? 2개죠. 육각형은요? 그렇죠. 3개가 되죠? 그러면 자, 사각형은 1개야. 오각형은 2개야. 육각형은 3개야.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아니요. 대각선의 개수를 보지 말고요. 몇 각형이랑 몇 개인지 이걸 가지고서 연결을 지어보세요. 사각형이 1개, 오각형은 2개, 육각형은 3개. 그렇지. 각각의 각형에서 3을 딱 빼면은 한 꼭지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가 무조건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를 이렇게 찾아보자고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는 그렇죠. 이렇게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꼭지점이 사각형은 몇 개죠? 4개죠. 오각형은 5개죠. 육각형은 6개죠. 다시 말하면 꼭지점의 개수가 이제 우리가 필요하게 될 건데, 꼭지점의 개수는 n각형에서는 n개가 된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이렇게 대각선을 여기서 대각선 1개 그려졌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꼭지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4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각선이 몇 개? 4개. 이쪽에서는 2개 있죠? 꼭지점이 몇 개? 5개니까 곱하면은 대각선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꼭지점의 개수 n하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인 n-3을 일단 곱합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쪽에서부터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죠? 근데 이쪽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걸 곱하게 되면 그 개수 안에는 이쪽에서 그리는 거, 여기서 그리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중복되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똑같은 거면 그냥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개수가 2배로 나오는 거니까. 왔다 갔다 2배로 나오는 거니까. 한쪽만 세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얘가 바로 무엇이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인가 이해 못했어. 뻥치지 마. 아. 자, 다시 한번 봐봐. 한 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 되는 거 알죠? 꼭지점도 n개인 거 알죠? 2개 곱하면 전체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봐봐요. 사각형에서는 몇 개야? 대각선이? 2개밖에 없죠. 2개죠. 근데 한 꼭지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는 사각형에서 1개였지. 꼭지점 4개지. 곱하면 몇 개가 나와야 돼? 1 곱하기 4니까 4개가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찾은 대각선이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4개를 2개로 바꿔줄 방법이 필요한 거야. 맞죠? 이쪽에서도 봐보세요. 한 꼭지점에서 그리는 거 2개죠. 오각형. 근데 꼭지점이 몇 개야? 5개니까 10개의 대각선이 나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각선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별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몇 개야? 10개를 5개로 바꿔줄 방법이 필요한 거잖아. 무슨 짓을 하면 돼? 4를 나누기 10을 나누기 2하면 대각선의 개수가 실제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누기 2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봅시다. 팔각형이죠?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A개, 삼각형의 개수를 B개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 A는 쉽게 찾을 수 있다. 3번 문제에서. 맞죠? 팔각형이니까 N자리에다가 8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A가 5. 근데 새로운 게 나왔어. 맞죠? 뭐가 나왔어? 대각선으로 잘라지는 삼각형의 개수가 나왔지. 즉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로 정확하게 써보자. 이때 대각선을 통해서 대각선으로 생기는 그렇죠. 삼각형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까? 이걸 그림에서 다시 찾을 거예요. 요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하나의 선을 쪼개서 삼각형으로 쪼갠 거죠. 대각선을 통해서 몇 개로 나눠지죠? 2개죠. 맞아요, 아니에요? 사각형은 몇 개? 2개. 자, 여기도 대각선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몇 개? 몇 개? 삼각형 몇 개로 나눠져? 3개. 즉 오각형은 몇 개로 나눠진다? 3개로. 육각형은요? 4개로 나눠지죠. 이 안에서 또 규칙 찾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개수는 n-2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8에서 2를 빼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뭐 찾으라고 했어요? A 플러스 B 얼마예요? 바보. 이렇게요. 확인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면은 대각선이 몇 개래요? 그렇죠. 대각선의 개수가 20개죠. 그게 몇 각형인지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식을 바로 쓰는 거야. 2분의 n에다가 n-3을 곱한 게 얼마다? 그래, 2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모 없애고 싶지? 그러면 n 곱하기 n-3을 한 게 뭐가 된다? 저기도 하나 있네. 바보가. 40.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풀려면 우리 3학년 이렇게 나오는 2차 방정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거 안 배우잖아. 아직 우리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직접 숫자 대입하면서 2개 곱해서 40 되는 거 찾아야 돼요. 누구 곱하기 누구 하면 될까요? 9보다 외워봐. 그래, 5, 8에 40이지? 그냥 5가 되고, 얘가 8이 되고 8에서 3 뺀 5가 나오면은 바로 40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얼마다? 8. 그럼 몇 각형이란 얘기야? 그렇죠. 팔각형입니다라고. 답을 쓸 때는 한글로 이렇게 팔각형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아이, 몇 각형인지 쓸 때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차려? 네. 변의 개수 찾으라 그랬죠? 그럼 변의 개수는 몇 개라고 쓰면 된다? 그렇죠. 8개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뒤로 한 장만 딱 넘겨볼래요? 뒤로 한 장을 딱 넘기고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넘어가 볼 거냐면요. 계속 넘어가 봐. 그래서 84쪽까지 오세요. 84쪽 딱 오는 순간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나오죠. 거기 지금 보니까 뭐가 필요해? 1번 봐봐.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긴 삼각형의 수가 다시 나왔지. 즉 우리가 찾아놓은 이 공식이 다시 나왔다는 얘기지.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선생님이 이거라고 얘기했지.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공식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한 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가 n-3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만 이 공식을 떠올릴 수 있겠지. 그래서 얘도 외우셔야 됩니다. 한 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 그리고 뒤쪽에 또 나오죠. 내각이 합쳐질 때 보니까 이 삼각형의 개수도 필요하지. 얘도 지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공식이 몇 개로 늘어나요? 3개로 늘어납니다. 이 3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뒤에 또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외우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78쪽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도형들을 이제 이렇게만 그려놨는데 78쪽의 내용은요. 쉬어가요. 쉬어가. 쉬워요. 네. 자,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 얼마죠? 네. 180이죠. 사각형은요? 360 막 나오죠. 근데 사각형을 살펴보는 거, 오각형, 육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살피는 거는 뒤에 있는 3단원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이제 몇 돈지는 뒤에 있는 3단원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죠. 아이 뒤에 3번 아까 전에 우리 넘어갔다 돌아온대. 84쪽 소단원 3단원 84쪽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오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런 애들을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뭐만 보면 되냐? 지금 당장은 삼각형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각형에 대한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삼각형만 살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지우고 삼각형이라는 도형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삼각형이 일단 딱 나왔죠? 첫 번째 정보.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80. 그렇죠. 180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잘 봐보세요. 내가 여기 보니 이 삼각형에다가 지금부터 각에다 이름을 붙일 거거든요. 여기 각을 A, 여기 각의 크기를 B, 여기 각을 C라고 썼어요. 그러면 결국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한 게 얼마가 되죠? 180인 거 우리 알 수 있죠. 자, 이때 내가 이쪽 각을 D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그러면 B에다가 더하기 D를 해도 얼마죠? 180. 180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나 이 위에 있는 식 보여 안 보여? 이 식에 보이는 이 180이랑 이 식 밑에 있는 180이랑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난 두 개의 식을 합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B 플러스 D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B 하나씩 지워도 돼요 안 돼요? 그럼 D가 누구랑 같아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D의 위치를 보세요. D는 뭐죠? 하나의 외곽이죠. 맞습니까? 하나의 외곽이 누구랑 누구 더한 거랑 똑같아요. AC. 내각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죠? 근데 바로 옆에 이웃한 내각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외워야 될 네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써먹을 공식이에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외곽의 크기.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D가 되겠죠? 그 D랑 크기가 똑같은 거는 이웃하지 않은 그렇죠. 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는 공식을
또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2단원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내가 미리 가르쳐줬었지?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지? 이제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78, 79 뒤쪽에 나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먼저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발칙한 학생이 하나 있지? 24번부터 보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알 것 같아요. 우주는 알면 안 돼요. 비밀인데 지켜주세요. 자, 3x 15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25 그 다음 이쪽은 50이죠. 삼각형이죠. 세 개 다 더하면 몇 도 돼야 돼요? 더하세요. 4x 더하기 얼마입니까? 62 180 되는 거죠? 암산하세요. x는요? 30. 미리 해놨군요. 아니요. 이렇게 찾아지게 되겠죠. x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네. 자, 25번 문제도 별표. 아니요, 중요합니다. 이말 그냥 내부 중학교. 내중이랄게요. 자, 4x 플러스 20에 여기 55고요. 그럼 여기가 2x 플러스 1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여기 보이는 이 4x 플러스 20이 삼각형의 한 외곽이죠. 이 외곽은 삼각형의 한 외곽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어떻다? 같다. 공식 이용해서 바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은 2x 플러스 70이죠? 걔가 4x 플러스 20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어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x가 얼마 되죠? 정답. 이렇게 그냥 찾아내고 끝나는 문제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해서 26번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26번도 솔직히 응용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냥 쉬워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쉬워요. 아시겠죠? 뭘 알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는데요?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왠지 모르게 내심하고 외심하고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내신과 외신 문제잖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랑 뭔가 없잖아. 상관없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게 크기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냥 x라는 가게 크기를 찾으라고 시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이용할 거냐? 지금 이 공식을 또다시 이용할 겁니다.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 오케이?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여기 점에서 여기 점을 지나게 관통하는 보조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이쪽에 하나가 만들어지죠. 맞아요? 그럼 이때 요각의 크기 우리 알아볼라요. 31 들어가면 죽는다. 절반 아니야, 맞지? A라고 쓰자고요. 그러면 삼각형의 노란색 삼각형의 한 외곽이 여기죠. 뭐라고 써야 돼요? A 플러스 34라고 쓰면 되죠. 이웃하자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이쪽으로 삼각형이 또 하나 보이죠. 그러면 여기 각의 크기 우리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B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한 외곽이죠. 이웃하자는 두 내각의 합과 같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는 x라는 각의 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77 되는 거죠.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죠. 그걸 여기서 찾아야죠. a 플러스 b가 얼마다? 그러니까 62에다가 더하기 77이다 해서 x는 139다 라고 찾아내는 문제예요.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응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7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긴 별표, 그리고 쓰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놈의 매중. 에이. 도대체 어디 있는 학교야, 그거? 내성도 임해. 응? 매중이 임에 있다고? 내성도. 매송중이 아니잖아. 매우 중학교라잖아. 임해도 있어. 아, 있어? 3은 없어, 3? 못 알아들었지? 네. 어. 재밌다. 어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아니, 2매 중 3회 중 맞죠? 응. 2, 3.
수민이밖에 없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수민이밖에 없네. 자, x값 찾으라고 시켰죠. 자, 여기 별표 쳤죠. 여기서부터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공식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원론대로 갈까요? 그러면 공식 증명하면서 갈 테니까 보세요. 여기 a라고 각을 쓸 거예요. 여기에 x는 b라고 쓸 거예요. 그럼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삼각형에 한 외곽이 나오거든요. 여기 연장하면 여기 외곽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2b가 뭐예요? 그렇죠. 68 더하기 2a.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린 b가 뭐가 되는 걸로 알죠? a 플러스 절반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난 여기 보이는 b 대신에 a 플러스 34라고 써도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삼각형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의 한 외곽이죠? 이웃하자는 두 내각의 합하고 같죠? 즉 a 플러스 x가 누구랑 똑같다? a 플러스 34랑 똑같은 거죠? 그럼 x가 결국 얼마예요? 34. 맞죠? 즉 이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34도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잘 보세요. 68도 나왔죠? 34도죠? 뭐야? 절반이지? 지금처럼 각이 2등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절반이야. 무조건 절반이야. 알겠니? 공식처럼 그냥 외워놔도 돼.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잘라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엔 이렇게 3등분 돼 있는 거에서 아래쪽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내가 3x라고 쓰잖아요. 그럼 여기는 3등분 돼 있으니까 x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고 동그라미 두 개 있어. 이쪽도 똑같이 x 하나에 x가 이쪽에 두 개야. 이렇게 돼버리면 3등분 된 거 중에 두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 2x야. 절반이니까 그냥 x인 거야. 2등분 돼 있으니까 2분의 1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원래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요. 공식 기억 안 나면 직접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8번 문제도 또 한번 가보죠. 자, 28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자, 28번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삼각형이 또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하나가 아니네요. 두 개요. 두 개예요? 네. 확실합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죠? 네. 그림이 조금 그래요. 네. 같은 게 세 개 다 같은 거예요? 선생님도 아직 문제 안 봐서 봐야 돼요. 42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고 나왔죠? 네. 미리 풀어놨네. 여기가 몇 도예요? 126도죠. 여기 각의 크기가 x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내가 어디까지 그릴 줄 알고 이등변이라고 하는 거지? 이등변. 그럼 여기 뭐예요? x. 그러면 이 삼각형이 여기가 한 외곽이죠? 뭐라고 써야 돼?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2x. 그러면 다시 이쪽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이등변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2x.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림을 크게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이 한 외곽이죠? 그러면 2x에다가 x 더한 거가 얘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x가 얼마예요? 네,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문제입니다. 웬일인가요? 멋있다. 확인되셨나요? 네, 이렇게 문제 풀어내는 거라 이 문제까지 별표 쳐두고 쓰세요. 네, 대중.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 29번도 별표 치세요. 그리고 29번에는요, 아니요, 매우 어려움이라고 적으세요. 매워. 매워. 저 그렇게 말을 줄이는 이유가 뭐야? 재밌어요. 매워. 매워. 알았어. 매워. 예. 29번은 뭐 그려져 있어요? 별 그려져 있죠. 네. 별. 이게 별인 건 확실해? 별인 건 알아? 알고 있어? 굴러다닙니다. 어딜 굴러다녀? 가만히 있는데. 여기 40, 여기 35, 그 다음에 여기 45,
여기 x, 그럼 여기 25 이렇게 나와 있죠. 나보고 x 찾으라 그랬죠. 근데 문제를 지금 봤더니 x를 바로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서대로 단계별로 뭔가를 찾으라고 계속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일 먼저 누구 찾으라고 시켰어요? 뭐 DHI. 여기 각을 먼저 찾으라고 시켰죠. 네. 이게 1번. 그 다음은요. DIH 여기 찾으라고 시켰죠? 아이고 이렇게 다 모아서 1, 2번을 찾고 X를 3번으로 찾으라고 시킨 거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각의 1번의 크기를 찾을 거거든요. 어떻게 찾을 거냐? 이성질 이용해서 찾을 거예요. 이 별 문제가 이성질을 이용해서 되게 힘드니까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연장했을 때 하나의 외곽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는 게 확인됐죠? 그러면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 삼각형 누구 그려야 될까? 여기 찾으려면요. A, C, I. 그렇죠.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네 둘 더하는 거죠? 2번의 크기는 뭐가 돼요? 85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크기는 어디서 찾게 될 거냐면요. 이 삼각형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 찾아냈잖아요. 180에서 두 개 더한 거 빼면 되겠죠?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서 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는 칠각형으로 바뀌어. 그리고 막 사각형이 껴있는 막 이상한 도형으로 바뀌어. 여러분들 책 봐봐. 83쪽은 보면은 다 별로 나와 있지. 그냥 풀면 되겠지. 근데 뒤로 넘어가서 87쪽 봐보세요. 7쪽. 81, 2, 3, 4번 보세요. 별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별이 아닌 도형이 막 나오지? 이거 보고 여러분들 찾으라고 시켜. 또 뒤로 넘겨볼래요? 93쪽. 112번에 별 나오죠? 근데 118번으로 가잖아요? 또 이상한 거 나오지? 119번 가도 이상하죠? 물고기다. 네. 121번. 걔도 똑같이 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도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림들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는 하다. 그렇게 응용되고 변형이 될 거니까 지금 이 29번 문제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요? 네. 넘어갈 때 84쪽이요. 선생님 1분. 선생 오늘 1분 남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34분이에요? 네. 우리 10분만 더 하자. 저 새로워요. 자, 저희 그것도 나눠주셔야 돼요. 오늘 숙제 수정하죠. 83쪽까지 숙제입니다. 대신에 공식 선생님은 오늘 가르쳐준 거 몇 개 알려줬어요? 4개? 3개? 5개. 첫 번째 대각선의 개수, 두 번째 한 꼭지점에서 그리는 대각선의 개수, 세 번째 대각선으로 나눠지는 삼각형의 개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 4개네요. 맞죠? 그 네 개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문제들까지 최대 한도로 해결해 보세요. 알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체하거나 감기 걸려서 오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